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연산군의 날로 심해지는 음탕함 이부 해신옹주를 간통하다입니다. 연산군 일기 60권 연산 11년 11월 1일 이무 두 번째 기사 1505년 명 홍치 18년 풍원이 임숭제의 졸기. 풍원이 임숭제가 죽었다. 숭제는 임사홍의 아들로서 성종의 딸 신옹주에게 장가들었는데 간융하고 교활하기가 그 아비보다 심하여 곡진이 위를 섬기어 사랑을 받으려고 왕의 행동을 엿보아 살펴서 상이 마음 먹고 있는 것을 다 알았다. 그리하여 여러 번 미야를 바치니 왕이 이로부터 매우 총애하고 신임하여 숭제의 집 사면에 있는 인가 40여 채를 헐어내고 담을 쌓아 참덕궁과 맞닿게 하였다. 그리고 매양 거기에 가서 마시고 노래하면서 밤을 새웠는데 숭제는 그 누이 동생인 문성정 이상의 철을 시침하게 하였으며 왕은 옹주까지 아울러 간통하였다. 하루는 왕이 숭제의 집 작은 정자에 앉아 이르기를 이 정자가 매우 맑고 깨끗하도다 하니 숭제가 굴어앉아서 아르기를 신이 이 정자를 열어놓고 봉연을 기다린 지 오래이옵니다 하였다. 숭제는 노래와 춤이 능하여 춤출 때 홍몸을 움츠리면 아이들처럼 온 몸의 지절이 재롱을 떨어 기변의 교와 같았으며 더욱 처형물 능하고 또 활쏘기에 말타기도 약간 알았으므로 왕이 기뻐하여 홍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혹 활도 쏘고 말도 달리는데 날마다 숭제와 짝이 되었다. 숭제도 스스로 은총만을 믿고 그 아비와 더불어 날마다 흉모를 꾸며 평일에 혐의 있는 자는 보복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자기에게 붙는 자는 비록 비천한 물이라도 반드시 천거하여 쓰게 하였으므로 조정을 흐리게 하고 왕의 악을 점점 더 잘하게 하는 데에 못하는 일이 없었다. 왕이 그가 병들어 괴로워한다는 말을 듣고 중사를 보내서 할 말이 무엇인가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다만 미인을 바치지 못한 것이 유한입니다 하였다. 그가 죽자왕은 몹시 슬퍼하여 승지 윤수를 보내 조문하게 하고 부위를 특별히 후하게 주었다. 빈소를 차린 후에 왕은 그 철을 간통한 일이 빌미가 될까 염려하여 중사를 보내어 관을 열고 무쇠조각으로 시체 입에 물려 진압시켰다. 임숭제가 죽자 연산은 그의 처인 해신옹주와 간통을 한 것이 소문이 날까봐 임숭제의 시체 입에 무쇠조각을 물렸다고 하니 옹주와의 간통이 두렵기는 했나 봅니다. 왕은 길을 가다가도 전국에서 모은 기생 조직과 음탕한 놀이를 하고 싶으면 문득 들어가 간음을 하였고 그런 방은 이름을 붙여 거사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거사라고 붙인 집은 왕이 일을 치른 집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연산, 아마도 병에 걸렸는지도 모른다. 점차 연산군은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하기 시작했는데 우선 연산군 11년 9월의 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산군 일기 59권 연산 11년 9월 15일 두 번째 기사 1505년 명 홍치 18년 가흥청의 나인이 죽으면 각서의 제조가 맡아서 담당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가흥청의 이접소에 죽은 나인이 있다. 그 연빈에 모든 일을 승지가 가서 살피고 해장 각서의 제조는 모두 다 친히 그 일을 담당하라. 만약 소로함이 있으면 비록 제조의 높은 신분일지라도 매를 면치 못한다 하였다. 나인은 원주기생 오라메이다. 음률을 알고 희약을 잘하여 왕의 뜻에 많이 맞았으므로 왕이 늘 호방하다고 칭찬하여 사랑이 컸었는데 병이 나서 벼론에 옮겨 있음에 왕이 늘 가서 문병하였다. 죽어서는 왕이 애도하여 여환이란 칭호를 주고 봉상시에 명하여 제전을 베풀게 하고 지제교에게 제문을 짓게 하였는데 그리 뜻에 맞지 않음에 곧 강원을 시켜서 고쳐 짓게 하였으며 친히 두세 번 전을 올리고는 번번이 통곡하였으며 그 부모 형제를 불러서 인견하였다. 또 후원에서 야제를 베풀어 왕이 비빈 흥청들을 거느리고 친히 무당의 말을 들으며 더욱 비통해하였다. 장사진을 지음에는 이런 제사를 한두 번 베푼 것이 아니었고 제상들로 하여금 제사하는 곳에 월모이게 하였으며 추에서 영해실을 설치한 것도 다 여한으로부터 비롯하였다. 왕이 두어 해 전부터 광지를 얻었대로 한밤에 부르짖으며 일어나 후원을 달렸다. 또 무당 굿을 좋아하여 스스로 무당이 되어 주악하고 노래하고 춤추와 패비가 어붙은 형상을 하였으며 백악사에 자주 올라가 굿을 하였으므로 궁중에서는 패비가 빌미가 되었다고 하였다. 연산은 총애하던 기녀 오라메가 병사했을 때 그녀를 위로한다며 후원을 크게 구판을 벌였고 비빈 등을 거느리고
신전에 나가 볼백번절을 하면서 무당의 축원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다 연산군은 스스로 무당춤을 추며 패비 윤씨의 신이 내린 듯 행동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풍두무는 처용물을 부르는 말로 연산군 일기 12년 1월 2일 실록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연산군 일기 61권 연산 12년 1월 2일 9번째 기사 1506년명 정덕이얀 왕이 풍두무를 잘 쳐 열흘마다 풍두무 잘 치는 자를 우의식 간택하여 아르게 하다. 전교하기를 열흘마다 풍두무 잘 치는 자를 우의식 간택하여 아르게 하라 하였다. 왕이 풍두무를 잘 쳤으므로 매양 궁중에서 스스로 가면을 쓰고 희롱하고 춤추면서 좋아하였으며, 사랑하는 계집 중에도 또 산에 부당놀이를 잘하는 자가 있었으므로 모든 총애하는 계집과 흥청 등을 데리고 빈터에서 야제를 베풀었는데, 스스로 죽은 자의 말을 하면서 그 형상을 다하면 모든 사랑하는 계집들은 손을 모으고 시청하였다. 왕이 죽은 자의 우는 형상을 하면 모든 흥청들도 또한 울어 드디어 비가 마여 통곡하고서 파하였다. 연산군 일기 63권 연산 12년 8월 15일 세 번째 기사 1506년명 정덕이얀 패비윤씨의 기일에도 나인들과 음란 행위를 하다. 왕이 후원해서 나인들을 거느리고 종일 희롱하고 놀며 노래하고 춤추었는데, 이날은 곧 패비윤씨의 기일이었다. 왕은 또 발가벗고 교합하기를 즐겨 비록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도 피하지 않았다. 한편 당시 일반 백성들도 굿을 즐겨했고, 특히 낭중이란 남자 무당을 부르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이런 낭중이 사대부 부녀자들에게 인기가 높아 자주 추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필요하면 남자와 여자 복장을 자주 바꾸었고, 아녀자들을 수시로 간통하여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명종 3년의 임성구지 사건은 모두 연산군 때 나온 좋지 않은 풍습 때문이었는데, 백성들은 부모가 죽으면 손님들을 불러 밤새워 술 먹고 떠들며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 초상집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산은 뚱뚱한 여자를 좋아했다. 중종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12일 세 번째 기사 1520년명 정덕 15년 문성정의 어미의 작천 문제를 정부에 명하여 위논해서 아르게 하다. 헌부가 문성정의 상언 때문에 회개하기를 문성정의 어머니가 폐주에게 간음당했으므로 대간이 아램에 따라 문 밖으로 내치고 작첩을 빼앗았었는데, 문성이 소원함에 이 일을 헌부에 내렸으므로 이계사가 있었다. 이 일은 밝히기 어려우며 시끄러이 전파된지 이미 오래므로 쉽게 직첩을 줄 수 없으니 조정과 의논하여 처치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정부에 명하여 위논해서 아르게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문성의 어머니는 곧 남천군의 아내인데 폐조 때에 궁금에 드나들어 추문이 많았다. 뒤에 대간이 청하여 도성에서 내쫓고 따라서 직첩을 빼앗았는데, 이때 이르러 문성이 상언하고 이어서 승지에게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몸이 매우 비대하고 나이도 늙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하였으나, 문성이 나가니 승지가 말하기를 폐조가 간통하기 좋아한 사람은 거의 비대하였다더라 하였다. 남천군 이쟁은 세종의 아들인 광평대군의 손자로 형제 사이에 재산 다툼이 일어나자 그의 처 최씨는 연산군의 애첩 장록수에게 뇌물을 주고 연산군을 가까이에서 왕과 통간을 했습니다. 최씨는 본성이 음탕의 서족인 홍준과도 통간했으며, 사람들 사이에는 문성정이 남천군의 아들이 아니라 홍준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중종 반정 이후 연산군과 통간했다는 사대부 아내들의 명단이 발표되고, 대간들은 그 집안에 내려진 모든 관직들을 회수하고 사대문 밖으로 쫓아내자 남천군의 아들 문성정이 억울함을 호소한 것입니다. 중종의 집권 초반 연산군과 연루된 이런 스캔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정치적으로 상대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스캔들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종실록에는 연산군 시절 왕과 통간한 아녀자들과 그 집안에 대한 탄핵 상소들이 종종 등장했습니다. 특히 중종 12년 왕은 연산군 시절 높은 벼슬을 했던 윤순의 조카인 윤지임의 딸을 왕비 문정왕 후로 맞이했습니다. 이에 살인 세력들은 윤순의 여러 추문들을 들춰내면서 윤순의 아내 구씨가 연산군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고, 그 아내가 몸을 팔아 남편의 벼슬을 높였다는 상소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왕비 특복 문제로 불거진 연산군 시절 사대부 아녀자들의 정조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른 것인데, 이에 윤수는 스스로 사직을 청했습니다.
추문에 등장한 이름들은 참의 권인손의 아내, 승지의 윤순의 아내, 생원 권필의 아내 등이었습니다. 이런 살인 세력의 집중 포화를 받고 등장한 문정왕후 윤씨는 아들 명종이 어리다는 이유로 수렴 청정을 하면서 을사사화를 일으켜 살인들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2부에 걸쳐 조선 궁중비사 연산군의 날로 심해지는 음탕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